그러면 바로 신한은행 그럼 RS직에 하는 업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범위까지 같이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요? 보통 보니까 우리 은행 계획서보다도 업무 범위가 더 적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좁죠? 왜 뭐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수신 업무, 수신 업무 입출금, 출금, 재신고, 카드, 카드 업무 진짜 많이 해요. 전자금융, 전자금. 부수대. 뭐 모바일 뱅킹 관련 업무도 하고 그러면 원래 사실 지금은 기업은행이 통합됐지만 기업은행에서는 청약이랑 적금이랑 대출금 납부까지도 텔러들이 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해요? 신한은행은? 전사는 막혀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전사는 아직도 안 돼요. 아직까지 예적금이 우리 업무 범위는 아닌데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뱅킹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뱅킹은 어쨌든 우리 업무 범위니까 뱅킹으로 권유해라. 뱅킹으로 가입시켜라. 그래서 약간 저는 해요. 어. 예적금하고 청약하고 대출 이자 납부까지 전 제가 해요. 그러면 이제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진짜 이자 납부까지는 되고 근데 원금이랑 같이 갚는 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자만 납입하는 것까지. 그럼 그 정도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타은행의 예시를 잠시 들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IRP도 하고 막 엄청 디테일하게 계획서가 많이 하던데 우리은행보다는 그래도 신한은행이 좀 업무 범위가 적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주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최근에 그러면 뭐 좀 실적 압박이 원래 뭐 모든 은행은 사실 은행원의 숙명이라고 보는데 요즘에 좀 신한은행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업 분야나 뭐 아니면은 뭐 이거는 진짜 해라 연말까지 이런 게 있나요? 하반기고 하반기 비이자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비이자 이제 주력은 당연히 신용카드, 당연히 카드는 IRP. IRP 항상 근데 그거는 1년 내내인 것 같아요 그냥 특히 1년 카드는 내내. 그냥 숨 쉬듯이 들순간 알쓰는 들순간 알쓰는 신용카드를 권유해요. 이제 그냥 그거는 기본 업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어떨 때는 뭐 펀드 해라 막 그런 방카해라, 방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또 주어지는 거고 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최근에 신한은행 같은 거 저도 방문을 해보니까 그 태블릿으로 하는 업무가 점점 많아졌던데 어떤 업무까지 태블릿으로 가능한 거예요? 거의 다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해요. 모든 업무가요? 또 최근에 좀 더 확대돼서 원래 뭐 카드 신규는 체크카드 신규 이런 거는 원래는 종이를 썼는데 종이장표를 받았지. 근데 그것도 얼마 전부터 이제 모바일로 되고 이게 점점 인터장표를 받을 수 있고 더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거의 다 된다고 보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일단 그러면 그 어때요? RS직군의 뭐 승진 제도라든지 나아가서 이제 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도 자체는 주임, 선임, 수석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근데 약간 승진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여기는 이게 너무 과도기라서 승진이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너무 혼돈의 카오스라서 우리가 혼돈의 카오스. 우리도 우리의 미래가 몰라요. 우리가 일반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안 되지. 전환되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전환 시험이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RS는 계속 선임, 수석. 올해에도 수석. 뭐 그 다음에 뭐 일반직. 선임이 생긴 지도 맞아. 얼마 안 됐어요. 이 제도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서 뭐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럼- 주임에서 선임이 되는 것도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선임이 되기 위한 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몇 개 뭐뭐뭐가 있어. 그거를 다 따고 하고 기간이 7년이 지나면은 자동 승진인데 뭐 내가 좀 더 빨리 달고 싶다 하면은 좀 5년 지나면 선발 승진. 선발 승진이 되고 근데 이제 선임이 되면 너무 업무 범위가 갑자기 늘어나죠 정말. 업무 범위가 아까 대출이래요. 말씀한 것처럼 대출을 이제 해야 되는 계금서 아까 말한 거에다가 대출까지 대출도 이제 뭐 물론 전세 대출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신용 대출까지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봉도 오르고 승진이니까 연봉이 오르기는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 그렇겠네. 업무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아. 않으니까 뭔가 승진이라고 느낄 만큼의 막 그렇지. 어, 지금 혼돈의 카오스인 게 선임들이 대출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렇게 열릴 거면 다 열어라 하겠다. 막지 마라. 왜 대출도 요만큼 연이야. 다 열어라 하겠다. 근데 이제 은행은 아직 뭐라 하지? 그 노조라고 하나? 노조랑 많은 얘기를 하고 노사 있어. 간에 그거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고 아직까지 그냥 얘기 중, 합의 중. 아, TF팀이 그러니까 얘기 중.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 뭐 음. 정확하게 딱 답이 나와 있으면 그걸 말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좀 협의 중이고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약간 그런 희망? 것 때문에 희망? 그렇죠. 그럼 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자연스럽게 그냥 연봉이랑 복지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봉은 지금 사실 1년 넘게 일하셨으니까 그 어느 정도 측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게 월급으로 딱 말하긴 그런 게 월급이 편차가 커요. 이게 아무것도 진짜 심해요. 안 받는 달도 있고 그냥 정말 월급만 나온 달도 있고 뭔가 뭐 상여라든지 뭐 성과금이라든지 뭐 그런 게 붙는 달이 있으니까 그 차가 좀 커서 그 연봉으로 말하면 작년에 우리는 1년을 작년에 다 채운 게 아니죠. 한 달 정도는 약간 빠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쵸? 11개월이지. 11개월이라고 보면은 좋겠네요. 그러면 11개월 연봉이 그때 새해 전 기준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지점마다 시간외를 달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한 3,800인가? 새해 전 기준으로 원천징수에 그렇게 찍혔던 거 같아요. 그럼 주임님은 전 3,900. 3,900이고 혹시 동기 중에 제일 많이 받은 분은 4,000 넘는 분도 있나요? 뭐 자세하게는 저희가 뭐 얘기한 건 아닌데 누가 다른 동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시간외를 좀 달았는데 그럼 4,000. 법원, 공항 아니면 시간을 많이 가는 지점은 4,000 이상. 4,000 넘죠. 하긴 공항이라든지 특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수당들이 많이 붙게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연봉 측정할 때 좀 많이 높게 측정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일반 지점인데 시간을 아예 안 다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측정될 수 있고 뭐 쉽게 말해서 12개월 풀로 근무했다고 쳤을 때는 4천만 원 초반 정도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찍히는 거는 네, 찍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일단 거는 그렇게 그 안에서 네. 이제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뭐 그 정도 뭐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연봉은 네,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일반직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신한은행 하면 사실 일반직이 뭐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분들 저는 이제 지점에 저랑 나이가 같은 분이 일반직 회원이 있는데 네. 솔직히 많이 터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얼마 받았어요? 이렇게 음. 물어보면 저는 엄청나게 갭이 클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생각보다 소수 회원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저희가 이제 군대를 쳐주거든요. 남자 2년. 직원, 남자분들은. 그러면 또 이제 남자 행원과 여자 행원에 그것도 크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일반직 행원 여자 주임님은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게 그러면 무슨 차이지?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복지로 넘어가서 복지가 사실 은행이 좋잖아요. 뭐 그러면 추가적으로 급여 외에 들어오는 비용도 있을 거고 뭐 피복비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좀 차이가 나나요? 일반직이랑? 복지는 근데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는 예를 들어서 똑같죠. 돈 말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주는 뭐 무료 콘도 리조트 뭐 사용 연송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서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 RS 뭐 일반직 상관없이 다. 그래서 복지는 다른 게 없어요. 일반직이랑. 복지는 다른 게 RS. 없고. 근데 이제 연봉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그 선임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주임 안에서는 솔직히 연차가 쌓인다고 연봉이 오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긴 어쨌든 일반직은 제가 알기로 호봉제가 있죠. 호봉제고 이제 뭐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갈 때 연봉이 많이 뛰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때는 이제 갭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행원은 남자분들이 많고 RS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군대를 쳐줘서 갭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처음에는 난 플러스로 매년 연 갈수록 연봉의 상승률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행원이 나중에 됐을 때는
RS랑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혹시 복지 중에서 신한은행 이 복지 정말 좋고 잘 사용한다, 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복지가 있나요? 뭐 저희가 모르는 연성소? 연성소? 그냥 정말 딱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건 연성소. 신한은행이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이나 제주도에 연성소가 있어요. 서울도 있어. 서울도 있어요? 호텔 막 이런 거 아, 있어. 호텔이나 리조트, 콘도 같은 거를 이제 매달 한 달 전에 열어요. 신청을 받아요. 그럼 이제 점수가 있지 우리가. 그 점수를 약간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점수 높은 사람이 먼저 신청하면 그 사람이 당첨되는 거. 아, 그러니까 점수가 일정 점수가 돼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신청할 수는 있는데 경쟁인 거지. 맞아, 맞아. 그 중에 높은 사람. 제가 만약에 10점이라도 나밖에 이날 지원을 안 했어. 그러면 그날 제가 가는 거죠. 갈 수 있죠. 100점 만점이에요, 점수는? 100점. 아, 와, 그거는 진짜 좋네요. 완전 100% 무료. 뭐 그쵸? 직원 내는 돈 없이. 한 푼도 안 내요. 와, 그런 그러면 건 1년에 4박 5일인가? 나는 거의 안 써서. 저는 거의 한 번 썼나? 저는 되게 작년에 잘 썼어요. 그 대신에 이제 올해 점수가 이제 작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준비 올해 몇 점이에요? 점수가 지금 몇 점이지? 60점인가? 아하, 나 88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쓰면은 계속 깎이고. 쓰면은 확 내려가죠. 진짜 몇 년 막 이제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시는 막 그런 관리자분들 보면 100점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그런 분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날에 빡 하면은 무조건 웬만하면은 다 갈수 비켜. 있는 금융도 다 비켜줘.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약간 좀 결혼해서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해서 좋은 게 많고 좀 결혼을 안 한 이렇게 좀 젊은 직원들이 누리기에는 딱 와닿는 거는 그런 연성소 그거밖에 없지. 뭐 그런 건 아니면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직원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막 콘서트하고 이러면 맞아. 뭐예요? 그게? 그 직원 노조에서 행복센터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볼 수 없는 뮤지컬, 콘서트 이런 거를 신청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싸게 금액도 저렴하고 신청하는 것도 좀 편하고 표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막 애기들 막 그런 거 막 직업 체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애기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그리고 약간 은행원 하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전문적으로 또 공부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데 그럼 당연히 뭐 외국어나 아니면은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취득했을 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취득하라고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제도들도 있나요?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그런 건 그냥 다 노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 1년에 금액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은 뭐 중국어다. 그러면 뭐 전화 중국어든 뭐 가서 듣는 거든 뭐 들으면은 이제 그거의 80%까지 이제 그 영수증이랑 결제한 그걸 제출하면은 주는데 자격증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응시료라든지 수강료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많죠. 고졸 직원분들은 대학교도 지원해주고요. 본인 학자금 본인 학자금으로 해주고 대졸은 대학원도 해줘요. 대학원 지원해주고 확실히 최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비용은 확실하게 은행에서 좀 많이 근데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과는 정해져 있어요. 과는 어떤? 제가 여기 다니는데 식품영양 아. 공부할 순 없죠. 당연히 경제, 금융, 경영, 뭐 그런 쪽 국제통상까지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정보 관련 정보는 가져야 돼요. 뜬금없는 정보는 안 돼요. 그러면은 또 가장 궁금한 게 은행원들은 휴가를 사실 언제 가는지 아니면 뭐 몇 개가 나오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솔직히 일반 사기업보다는 휴가가 작아요. 1년에 13일. 13일. 여름휴가 없고 여름휴가도 없고 13일. 그렇네요. 사실 뭐 요즘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들은 뭐 15개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네요. 예. 그 대신 좋은 점이 있다면 붙여 쓸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길게. 한 번에 13일을 다 붙일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갔다 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원칙은 10일은 붙여 쓰고 3일은 따로 그냥 하루하루 자기 원할 때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솔직히 10일을 다 붙여서 쉬는 경우도 잘 없죠. 보통 5일씩 잘라서 5일을 상반기에 5일 하반기에 막 이런 또 식으로 은행이 주말에 문을 안 여니까 만약에 그 10일을 다 붙이게 되면 14일이니까 주말까지 뭐 하면 유럽 이런 데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은행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길게 갈 수 있어. 길게 갈 수 그 있어요. 휴가 13일 다 쓰면 휴가 정리 없나요? 예를 들어 뭐 병가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검진 휴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나요? 있다곤 들었는데 존재는 하는데 쓰지 않죠. 안 쓰는 사람은 잘 보기 안 어렵고 이렇게 연차도 제가 알기로는
13개 말고도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게 있나요? 그거 요즘에 또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 근무, 뭐 스마트 워킹. 그래서 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건 있어요. 그것도. 이거는 신한은행 입장인 것 같아요. 아. 시중은행 중에. 지금도 보면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40시간제, 주 40시간제 이후로 무조건 8시 반 전에 컴퓨터가 안 켜지고 6시 반 되면 이제 완전히 꺼져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근데 자기가 원하면은 1시간 정도 이렇게 늦게 출근하셔가지고 대신에 1시간 더 있다가 갈 수 있고 뭐 그런 스마트 근무. 이것도 지점마다 다른데 저희 지점은 그게 불가해요. 아, 아예 원래는 연장 승인을 올리면 할 수 있는데 저희 지점은 아예 연장 승인을 안 된다고 지점장님이 통보를 하셔서 정확히 8시 반부터 6시까지만 일을 하고, 제가 이제 타행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편법이 있대요. 이렇게 화면 보기, 저희는 화면 보기 뜨거든요. 뭐 컴퓨터를 종료하십시오 이러는데 뭐 타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뭐 꺼서 잠갔다 다시 키면은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11시까지 야근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예 안 돼. 진짜 이건 직원들한테는 좋은 것 거죠. 같은데. 근데 일이 많을 때는 좀 힘들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진짜 딱 그 점심 시간 또 잠근다고 컴퓨터를 못 켜게. 컴퓨터 잠기죠. 2시까지 안 쓰면 2시에 갑자기 꺼져요. 띵 꺼져.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긴급 사용을 킬 수는 있어요. 근데 긴급 사용을 키면은 이제 지점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RS직은 사실상 평균 퇴근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6시를 넘진 않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또 지점마의 지점마다? 지점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그 두 분 지점에서 일반직 분들을 이렇게 52시간 되고 이랬는데 그럼 야근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가요? 저희 지점은 완전 많이 죽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러니까 승인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점의 감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부서장분들이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일이 쌓이는데도.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반대가 됐어.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차라리 야근을 하겠다. 차를 잡고 하겠다. 너무 일이 많은데 이제 자꾸 제한된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신한은행은 그러면 그 지점 이동을 하잖아요. 뭐 다른 신용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몇 년 정도 이제 한 지점에 근무하면은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거는 행장님 바이 행장이에요. 이거는 행장님 바이 행장인데 옛날 행장님은 좀 오래 보셨던 것 같은데 한 3년이면 저희 지점은 5년까지 계신 분도 있었어요. 한 지점에. 근데 이제 이번 행장님은 뭔가 빠르게 돌아간다고. 빠르게. 2년이면 낸다고 발령. 2년이면 발령 대상이 올라가고 진짜 실제로 이미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은 동기들도 있고 아 진짜요? 정말 발령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나봐야지. 아무도 모르죠. 갑자기 내가 날 수도 있는 그 거예요. 엑셀을 켜서 내 이름을 검색하는 순간까지 아무도 몰라. 엑셀 이렇게 하나?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 리스트는 다 드렸는데 제 채널에서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저도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에 또 분점수 주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점의 최다의 점수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껏 한 2년 정도 다녀보니까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회사인 것 같다, 몇 점짜리 회사인 것 같다 라고 네,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고객한테는 5점짜리 회사예요. 진짜 5점 만점에 5점 회사인데 나에게 우리 회사는 3점? 3점. 3점. 상당히 생각보다 후하게 준. 꽤 괜찮은 회사인데 또 꽤 나쁜 회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데 또 굉장히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고객한테는 5점, 나한테는 3점. 그 되게 좋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에디터. 고객한테는 그것도 약간 고객 바이 고객 아닐까요? 저도 근데 한 4, 5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4점? 진짜? 왜냐면 저는 되게 저는 좀 힘들게 들어왔기 때문에 간절했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들어와서 뭐 힘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어느 회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4점. 평균적으로 3.5. 우리는 3.5점이다. 3.5점이다. 우리 회사 3.5점이다. RSG 기준으로 3.5점이다.
이건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네. 아니, 사심이 엄청 높은 동기들도 있고 또 뭐 이미 딴 길을 간 동기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 바이 직원이고 네. 네, 저희 회사는 좋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모두 오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1편, 2편 하면서 그래도 신한은행에 대한 궁금증을 저도 좀 궁금했던 거가 많이 해소되는 만큼 취업 준비생분들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